소련 최고의 명장, 독소 전쟁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운 게오르기 주코프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주코프는 1896년 모스크바 근방의 작은 마을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찢어질 듯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고 11살의 어린 나이에 외삼촌이 운영하는 모피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어린 주코프는 매일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야간 학교에 꾸준히 다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15년 여름 18세의 나이로 징집되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성적이 탁월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 기병 부사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주코프는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퇴학당할 뻔했지만 결국 1916년 8월 훈련을 마치고 남서부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브루실로프 공세를 성공적으로 끝내가고 있었습니다. 브루실로프 공세는 러시아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상대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공세 작전입니다. 주코프의 전투 기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는 독일군 장교를 포획하여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1916년 10월 질회로 인해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고 1917년 다시 전선으로 복귀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러시아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곧 러시아 2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코프의 부대는 해체되었고 그는 별다른 지휘 없이 지냈습니다. 얼마 후 러시아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주코프는 1918년 9월 군대에 재입대하였고 적군에 가담하여 싸웠습니다. 이때부터 주코프의 엄청난 출세 가도가 시작됩니다. 주코프는 1919년 3월 공산당에 입당하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1920년 8월 기병 지휘관 과정에 적극 추천되었고 본격적인 지휘관 코스를 밟게 됩니다. 러시아 내전이 끝날 때쯤 그는 인정받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끝나자 550만 명에 달했던 적군은 급격히 해체되었고 1924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장교도 은퇴했기 때문에 주코프는 소련 군대의 핵심 엘리트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젊은 나이에 연대 지휘관까지 승진했습니다. 또한 스탈린이 집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던 주코프는 숙청된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쭉쭉 승진했습니다. 1938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그는 벨라루스의 기병 부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주코프는 숙청을 피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밀 경찰이 올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방에 항상 짐을 싸둔 채로 지냈다고 합니다.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1939년 아시아로 파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린골 전투에 참가하였고 최고 사령관이 되어 공세를 이끌었습니다. 주코프는 1939년 8월 일본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포병대와 공군으로 일본군 진지를 폭격한 후 보병과 장갑차로 진격했습니다. 일본군은 사방으로 포위되어 전멸했습니다. 하린골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주코프는 소련 영웅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그를 소련 내에서 더욱 중요한 인물로 만들었으며 그의 군사적 역량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그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를 넘어 소련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1940년 5월 주코프는 다시 소련 모스크바로 복귀하고 육군 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주코프는 처음으로 스탈린과 마주했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그를 꽤나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의 자리 중 하나인 키예프 특별군사지구 지휘관으로 주코프를 임명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 키예프 특별군사지구로 파견된 주코프는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라는 젊은 병사를 만나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코프는 칼라시니코프를 모스크바로 보내 발명품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훗날 역사상 최고의 무기 중 하나인 AK-47을 설계할 인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주코프가 단순한 전투 지휘관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군사 기술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군사적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소련의 군사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으로 진격했습니다. 독일이 무섭게 진군하자 주코프는 전면적인 반격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붉은 군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큰 패배로 인해 주코프는 7월 29일 참모총장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예비 전선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유능했던 주코프는 예비 전선을 지휘하며 독일군에 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레닌그라드 전선 사령관으로 배치됩니다. 1942년 스탈린그라드가 위기에 빠지자 8월 말 주코프는 스탈린그라드 방어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독소 전쟁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전투에서 주코프는 독일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였고 소련 원수로 진급했습니다. 이후 1943년 쿠르스크 전투에서 주코프는 소련군의 방어를 지휘했습니다. 소련 전체 병력의 40%와 기갑 전력의 75%가 투입된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전차전으로 기록되었으며 주코프의 지도하에 소련군은 독일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소련 점령에 실패한 독일은 패망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1945년 베를린 방어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945년 주코프는 베를린 공방전을 지휘하며 나치 독일의 심장부를 공략했습니다. 이 전투는 소련군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어졌고 주코프는 베를린 한락의 주역으로서 소련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주코프는 소련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으나 그의 인기는 스탈린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주코프를 여러 차례 좌천시키고 그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사망한 후 주코프는 다시 복권되어 군사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공직에 복귀하지는 않고 회고록을 집필하며 지냈습니다. 1974년 세상을 떠났고 크렘린 병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주코프는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장군으로 평가되지만 독일군에 비해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군인으로서는 훌륭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미국의 조지 패튼을 간단히 이겨먹을 정도입니다. 부하들에게 욕설과 구타를 일삼았으며 자신이 싫어하는 장교를 형벌부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소련의 명장 게오르기 주코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원동력입니다.